안녕하십니까, 엔드포인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컴퓨터 그래픽스 운용 기능사 실기 시험에 대한 예상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여지는 이미지는 과거에 출제가 되었던 기출 문제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반복적으로 사용되었던 기능적인 부분과 활용적인 부분을 종합하고 현 디자인적 상황을 고려하여 제작한 실전 예상 모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실제 시험 장소에서 작업하시는 내용과 똑같이 현 과정을 따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문제에 대한 요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작품명은 홍보 디자인이 되겠고요. 작품 규격은 가로가 150mm, 세로가 230mm이고 작품 외곽선은 생략을 하고 재단선은 3mm 재단 여유를 두고 작업을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원고 이미지를 살펴보시게 되면 상부에 본 강좌에서 제공하는 소스 이미지 중에서 머리 보호대에 해당하는 내용이 2개가 배치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확한 수치적인 내용을 고려해서 배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작업한 마크가 입력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 아래에 로고와 타이틀이 정확한 컬러와 함께 입력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아래에는 태권도의 승급을 의미하는 허리띠가 배치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 아래에 도라고 하는 한자가 원근감과 입체감이 표현되어 입력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아래에는 제공되는 소스 이미지 중에서 대련하는 동작의 이미지가 배치가 되고 그 위에 그라데이션과 함께 자연스럽게 합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작업한 대련 동작, 품새 동작의 마크 작업이 입력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시험 장소에서 문제지를 받게 되면 실제 작업할 작품 규격보다 조금 작게 출력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60%에서 70% 정도 축소가 되어 출력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비율 또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자를 이용해서 정확한 작품의 길이와 크기를 선정하시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길이 산출하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작품을 시험 장소에서 문제지를 받으시게 되면 그 문제지의 가로의 크기를 자를 이용해서 재게 됩니다. 측정하시게 되겠죠. 자, 이 가로 길이를 측정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길이가, 물론 가로와 세로 중에서 하나만 기준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측정된 가로 길이가 예를 들어서 75mm가 되었다면 여러분들은 실제 작품 규격인 가로 150이 되겠죠. 자, 150에서 나누기 75를 하게 됩니다. 자, 75를 하게 되면 실제 나타나는 값은 2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2라고 하는 값을 여러분들이 자를 이용해서 잰 특정 값에 곱하기를 하시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실제로 작업한 작품 규격이 나오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길이가 한 25mm다. 그럼 25mm 곱하기 2를 하면 50mm가 되겠죠. 자, 그 50mm로 작품 규격을 선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실제 길이를 자를 이용해 측정해서 정확하게 제작하는 방법과 다양한 작업을 통해서 얻은 눈의 비율을 이용해서 작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방법이 어느 방법이 옳다라고 정의 내리기는 힘듭니다. 단 여러분들이 좀 더 편리하고 쉬운 방법을 통해서 정확한 위치와 크기와 내용을 작업하실 때 좀 더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체 이미지를 모두 작업하는 것이 아니고 본 강좌에서 제공하는 소스 이미지와 함께 포토샵에서 작업할 수 있는 내용만을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고, 그 다음 시간에 이어서 다음 내용은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이미지를 열기 위해서 파일에 있는 New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New 대화 상자가 나타나게 되면 네임에 여러분들의 수험 번호를 입력을 하시고, 단위는 실질적으로 작업하기 좋은 밀리미터 단위를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width 가로의 크기는 156mm를 입력을 하시겠죠. 그 이유는 150mm인데 왜 156mm를 입력을 하냐, 그 이유는 양쪽으로 3mm씩 재단 여유를 두기 위해서입니다. 높이 또한 236mm를 입력을 합니다. 230mm인데 236mm를 지정하는 이유는 상하로 3mm의 재단 여유를 두기 위해서겠죠. 자, 그리고 레졸루션 해상도는 72픽셀/인치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좀 더 높은 해상도를 입력해도 되지만 시험 장소에서 최종 원고 파일을 저장을 해야 되는데 이 용량이 오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칼라 모드는 출력 모드인 CMYK 칼라 모드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 세팅 과정이 끝났다면 OK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새로운 이미지가 열려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럼 본 강좌에서 제공하는 예제 소스를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 엔드포인트 www.endpoint.co.kr로 접속을 하신 후에 자격증 강좌에서 컴퓨터 그래픽 운용 기능사를 클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6강을 보시게 되면 6강에 예제 다운로드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버튼을 눌러 주시게 되면 파일 다운로드 대화 상자가 나타나게 되고 열기 버튼을 클릭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일러스트라는 폴더와 포토샵이라는 폴더가 보여지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두 개를 동시에 선택을 하시고 압축 풀기를 눌러주게 됩니다. 자, 경로는 우리가 내문서라는 폴더를 지정을 하겠습니다. 압축 풀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일러스트라는 폴더와 포토샵이라는 폴더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 이 안에는 본 강좌에서 제공하는 예제 소스가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창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다 닫아주시게 되면요. 자, 그러면 다운로드된 예제 파일을 열기 위해서 파일에 있는 오픈을 선택을 하시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내 문서에 포토샵을 선택하시게 되면 화면처럼 사진 4개가 보여지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완성된 원고와 완성된 이미지가 보여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6원고라고 하는 파일을 불러들여서 출력을 해서 보시게 되면 좀 더 정확한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본 소스는 사진 1번부터 4번이 되기 때문에 사진 1번, 2번, 3번, 4번을 동시에 선택을 하시고 열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진 4개가 연속적으로 열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진 1에 해당하는 내용을 열기 하시고 전체 이미지를 복사하기 위해서 셀렉트 올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에디트 카피를 눌러 주시겠죠. 그리고 화면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즈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복사된 파일을 불러오기 위해서 에디트 페이스트를 눌러 주시면 되는데, 이때 좀 더 정확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원고 이미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윈도우에서 원고를 열어 주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출력이 된 그 원고 이미지를 보셔도 되고 화면에 있는 내용을 같이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탕 이미지에 해당하는 대련하는 동작의
이미지가 배치가 됐는데 정확한 위치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부터 이 부분까지를 자를 이용해서 측정을 하겠습니다. 자, 측정을 하게 되면 한 60mm 정도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출력을 해서 자를 재게 되면 60mm 정도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60mm인데 우리가 이전에 전체적인 비율을 계산해서 전체 내용이 2배 정도 키워야 된다는 것을 계산적으로 나타났었죠. 그래서 60mm에 2를 곱하게 되면 120mm 되는 정도 위치에 이 크기가 지정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윈도우에서 다시 작업 내용을 오픈하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원고 이미지의 0,0 지점을 이동하기 위해서 이 룰러는 뷰 메뉴 안에서 룰러를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원점을 이동하겠습니다. 원점을 이렇게 작품의 왼쪽 하단 끝으로 이동을 하시게 되면 이 지점이 0,0 지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를 이용해서 120에 해당하는 위치에 가이드라인을 갖다가 놓으시게 되면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죠. 자, 다시 원점의 위치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다시 최초의 상태의 원점이 설정이 되는 것입니다. 카피된 원고 이미지를 소스 이미지를 불러오기 위해서 에디트 페이스트를 눌러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미지가 불러와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도구 상자에 있는 이동 툴을 이용해서 화면의 아래로 이동을 하시는데 가이드 라인까지 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니면 자, 이렇게 해서 이동을 하시고 자, 이동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동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이미지는 상부에 그라데이션 채우기와 자연스럽게 합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새로운 레이어를 하나 만들게 되고요. 이때 그라디언트 툴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선형 그라데이션을 선택을 한 후에 옆에 있는 그라디언트 에디터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라디언트 에디터 대화 상자가 나타나게 되면 맨 앞에 있는 슬라이더 색상 버튼을 더블 클릭하시고 C에 80, M에 50을 입력을 합니다. 자, Y는 0, K는 0이 되겠습니다. 자, 이 컬러에 따른 내용은 여러분들의 원고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OK를 하시고 OK를 하겠습니다. 자, 맨 뒤는 흰색이 되겠습니다. OK를 하시고 자, 맨 위에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드래그를 하시며 전체 내용이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설정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그라데이션 내용과 하단에 있는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합성하기 위해서 레이어 2번에서 Add Layer Mask를 클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그라디언트 툴을 에디터 툴을 선택을 하시고 그라디언트에서 맨 앞에는 검정색, 맨 뒤는 흰색인 그라디언트를 만들게 됩니다. 자, 그리고 OK를 하시게 되면 이번에는 이 하단 부위에서 상부 쪽으로 드래그를 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라데이션이 설정된 내용과 화면 하단에 배치된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합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상부에 있는 머리 보호대 이미지를 트리밍해서 불러와서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픈된 내용 중에서 사진 3에 해당하는 내용을 열기를 하시고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빨간색을 가진 머리 보호대가 보여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이 부분 중에서 정확하게 머리 보호대만을 선택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선택 도구 툴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좀 더 정확한 내용을 선택하기 위해서 필터 안에 있는 익스트랙트를 선택을 하시고 맨 첫 번째 있는
엣지 하이라이터 툴을 이용해서 이미지의 경계를 자연스럽게 드래그를 해요. 색칠을 하게 됩니다. 자, 색칠을 쭉 드래그를 합니다. 자, 드래그를 하게 되고 두 번째 있는 필 툴을 이용해서 이 안쪽 내부를 클릭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녹색 원으로 색칠이 된 경계와 안쪽에 색칠이 된 푸른색 계열의 경계 중에서 자체적으로 이미지 경계가 뚜렷한 부분들을 자책 설정 값에 의해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미리 보기를 눌러 주시게 되면 그림처럼 정확하게 그 경계가 경계를 이용해서 이미지만 그 머리 보호대만 선택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미지의 경계를 다시 한번 재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터치업 툴을 이용해서 이미지의 경계를 이렇게 쭉 다시 한번 드래그를 하게 됩니다. 자, 드래그를 쭉 하세요. 자,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 경계 이미지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재조정돼서 명확하게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OK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컨트롤 키를 누른 채 레이어 0번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머리 보호대만 정확하게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자, 에디트에서 카피를 눌러주시고 파일에서 클로즈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에디트 페이스트를 통해서 이미지를 불러오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오른쪽에 있는 머리 보호대를 다시 한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윈도우에서 사진사에 해당하는 내용을 열기 하시고 같은 방법으로 필터에 있는 익스트랙트를 선택을 하고 첫 번째 있는 엣지 하이라이터 툴을 이용해서 이미지의 경계를 또 드래그를 합니다. 자, 쭉 드래그를 하십시오. 자, 쭉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닫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있는 필 툴을 이용해서 내부를 채워주시고 프리뷰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스스로 이미지의 경계들을 찾아서 표현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미지의 경계를 다시 한번 재조정하기 위해서 터치업 툴을 이용해서 이미지의 경계를 다시 한번 드래그해서 문질러 주게 되면 명확한 이미지의 경계를 지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쭉 드래그를 하시겠죠. 자, 됐습니다. 자, 그리고 OK 버튼을 눌러 주시고 컨트롤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레이어 0을 클릭하게 되면 그림처럼 머리 보호대만 자연스럽게 선택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에디트 카피를 이용해서 선택을 하고 에디트 파일 클로즈를 이용해서 내용을 닫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에디트 페이스트를 이용해서 내용을 불러오시게 되면 연속적으로 왼쪽에 빨간색에 해당하는 머리 보호대와 오른쪽에 파란색에 해당하는 머리 보호대가 겹쳐져서 불러와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원고 이미지를 검토해서 정확한 그 위치를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윈도우에서 원고 이미지를 확인하시게 되면요. 자, 이렇게 상부에서 10mm, 좌우에서 20mm, 그 다음에 전체의 크기는 110mm 정도로 배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상단 룰러에서 10mm 정도 위치에 가이드 라인을 갖다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쭉 해서 20mm, 한 23mm 정도가 되겠죠. 가이드 라인을 갖다가 놓으시고, 그리고 오른쪽에서도 23mm 정도 해당하는 내용의 가이드 라인을 다가 놓습니다. 자, 그리고 이동 툴을 이용해서 4번과 3번을 동시에 선택을 하기 위해서 컨트롤 키를 누른 채 레이어 3번을 클릭을 하게 됩니다. 자,
이동을 하시고 자, 레이어 4번을 다시 한번 클릭을 해서 위치를 오른쪽으로 쭉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이동을 하시고 다시 한번 컨트롤 키를 누른 채 레이어 3번을 클릭을 하면 두 개가 동시에 선택이 되었고, 이때 에디트 프리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이미지의 크기를 적당히 줄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이동을 하고 이미지 사이즈를 줄여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줄여주게 되면 이미지의 위치가 정확한 이격 거리와 사이즈를 고려해서 배치가 되게 되는 것이 되겠죠. 자, 더블 클릭 해주고요. 레이어 4번과 3번 레이어를 하나의 레이어로 합치기 위해 컨트롤 플러스 0문 2를 눌러주게 됩니다. 컨트롤 플러스 2를 눌러주게 되면은 함께 선택된 레이어가 하나의 레이어로 합쳐지게 되거나 바로 아래 레이어와 합쳐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머리 보호드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확한 이격 거리와 사이즈를 고려해서 배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단계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배치가 된 두 개의 머리 보호대에 약간의 투영도를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어 위에 있는 오페시티 불투명도에서 60 정도를 입력을 합니다. 자, 60이라고 하는 값을 지정하게 되면 40%가 밑에 있는 내용이 투영이 되게 되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하단에 있는 허리띠를 불러오기 위해서 윈도우 안에 있는 사진 2에 해당하는 내용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술봉을 이용해서 흰색을 선택을 하시게 되고요. 이때 셀렉트 인볼스를 통해서 선택 반전을 하게 됩니다. 자, 에디트 카피에서 내용을 복사를 하시고 파일 클로즈를 통해서 내용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에디트 페이스트를 통해서 복사된 이미지를 불러오시면 되겠죠. 불러온 이미지의 위치와 크기를 지정하기 위해서 도구 상자에 있는 이동 툴을 선택을 하시고 이미지를 하단 부위로 이동을 합니다. 자, 이동을 하고 에디트 프리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크기를 키워주게 됩니다. 자, 크기를 키울 때는 쉬프트 키를 누르고 알트 키를 눌러주고 대각선 지점에 그 모퉁이에 있는 조절 내용을 키워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크기를 키워주시고요. 위치를 다시 한번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고 이미지를 참고하셔가지고 위치를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중간중간 띠 안에 있는 흰색 부분을 제거하셔야 되겠죠. 마술봉을 이용해서 이렇게 흰색 부분을 클릭을 하시고, 자, 선택을 다시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스라고 하는 허용 5초 값을 좀 줄여 주시고 이미지를 조금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키 플러스를 눌러주게 되면 이미지가 확대가 되겠죠. 자, 그래서 흰색 부분을 클릭을 하고 지금 보게 되면 추가 선택 버튼이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단계도 연속적으로 클릭을 하게 됩니다. 자, 또 값을 조금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1로 줄일까요? 1로 줄여주시고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시고, 자, 이렇게 클릭을 하면 연속적으로 선택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 에디트에서 클리어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선택된 부분이 제거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화면을 축소하기 위해서 컨트롤 키 플러스 마이너스를 눌러주시면 이미지가 축소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선택을 해제하기 위해서 컨트롤 플러스 D를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허리띠 가운데 아래에 위치한 도라고 하는 그 문자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타입 툴을 선택을 하고 화면을
클릭을 하게 됩니다. 자, 클릭을 하시게 되면 자, 도라는 문자를 입력을 하시고 한자 키를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한자가 나타나게 되겠죠. 이때 길 도자를 선택을 하고요. 쭉 드래그를 한 다음에 문자의 크기는 72포인트 정도로 선택을 하고 문자체는 바탕체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색상을 입력하기 위해서 컬러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번에는 문자의 색상을 C100, M100을 입력하게 됩니다. OK를 눌러주겠죠. 그러면 색상이 지정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이동 툴을 이용해서 문자를 이동을 하시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문자의 원근감과 입체감을 지정하기 위해서 도 문자에 해당하는 레이어에서 F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자, 그리고 베벨 앤드 엠보스에서 이너 베벨을 선택하고 OK 버튼을 눌러주게 됩니다. 자, 문자 폭이 조금 작아서 효과가 좀 약하긴 하지만 자, 이렇게 입체감을 표현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원근감을 지정하기 위해서 에디트 안에 있는 트랜스폼에서 퍼스펙티브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비활성화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문자 레이어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주신 다음에 레스터라이즈 타입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문자가 일반 비트맵으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에디트에서 트랜스폼 퍼스펙티브를 이용해서 내용을 줄여 주시겠죠. 자, 이렇게 원근감 효과를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에 또 다른 색이 입력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택 툴 중에 원형 선택 툴을 선택을 하시고요. 자연스럽게 이 정도 부분만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에디트에서 휠을 선택을 하고 컨텐츠에서 컬러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은 C100, M100을 선택을 입력을 하고 Y는 0을 입력을 하게 됩니다. 아니죠? C가 0이고 M100, Y 100이 되겠습니다. 자, OK를 하고요. 이때 반드시 Preserve Transparency를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체크를 안 하고 OK를 하게 되면 선택된 내용이 모두 입력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디트 휠에서 Preserve Transparency를 체크하고 OK를 눌러주게 되면 문자가 입력이 된 내용만큼만 색상에 채워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라는 문자 한자의 입체감과 원근감을 표현을 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예상 문제 중에서 제공되는 소스 이미지를 활용해서 포토샵에서 다룰 수 있는 내용을 만들어 보았고, 다음 시간에는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작업할 수 있는 내용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